자, 오늘은 영진출판사 컴퓨터 능력 2급 실기 상시 기출문제 2회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시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러 갔을 때 기본 작업 1번에 대한 내용 데이터 입력은 일단은 하지 마시고요. 기본 작업 2번부터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에는 지금 1번 문제를 보면 A1에서 A11까지 여기 영역을 지정을 해서 병합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병합. 그죠? 병합을 하고, 그 다음에 글꼴은 궁서. 자, 글꼴은 여기 가셔서 궁서라고 치시면 됩니다. 궁서. 치셔도 되고, 찾으셔도 돼요. 치시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를 했으니까 18포인트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밑줄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밑줄도 마찬가지로 가서 밑줄을 딱 찍으시면 밑줄이 들어갑니다. 실선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꼴 스타일도 굵게 하라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굵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게 되어 있고, 혹시나 예를 들어서 높이를 이렇게 설정하라 그러면은 여기 행높이에 가서 뭐 22면 22, 30이면 30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1 쉘에 제목 앞뒤에 특수문자를 갖다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고 한글 미음을 치시면 미음을 치시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특수문자가 나옵니다. 특수문자 중에 여기를 딸깍 하시고 여기서 원하는 특수문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두 번째는 굳이 또 미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영역 지정하셔가지고 컨트롤 C 여기 갖다 놓고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은 붙여넣기 하시면 특수문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3에서 A4. 자, A3에서 A4. 요거 병합하라 그랬습니다. 병합. 그죠? 요것도 병합입니다. 병합. 요것도 마찬가지로 병합입니다. 그죠? 자, 요 부분에 대한 내용도 D3에서 G3까지 요 병합입니다. 병합. 그죠? 병합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부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A3에서 I14 쉘은, 쉘 스타일을 녹색 강조색 6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A3에서 I4. A3에서 I4까지 이렇게. 그죠? 요 부분이 이제, 녹색 강조사라 그랬으니까 여기 스타일에 가셔서 녹색 강조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그죠? 누르시면 녹색 강조사 들어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I5에서 I4, 그러니까 I5에서 I4 여기 그죠? 요 용역 요거는 글자 뒤에다가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서 해준 다음에 원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쉘 서시에 가셔가지고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그죠? 사용자 지정.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샵, 샵 제로가 있어요. 그죠? 요 뒤에다가 여기 쌍따옴표 원 쌍따옴표 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확인. 이렇게 하시면 이제 원 단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면은 A3에서 I14까지 그죠? A3에서 I14까지 여기에다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하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셔가지고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고 한 번 더 여기 가셔가지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러면은 지금 현재 기본 작업 2에 대한 모든 작업들이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각 할당되는 한 개씩 점수가 2점이니까 최종 작업까지 다 하시게 되면 10점의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번은 조건부 서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건부 서식에 대한 내용. 그래서 A4에서 G16 그죠? A4에서 G16까지 G16 여기까지 있는 총 데이터 중에 그래야 되는데 조건부 서식은 반드시 제목을 포함하지 않고 데이터 영역만 지정을 합니다. 그죠? 데이터 영역만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대출 금액이 평균보다 클 경우 자 대출 금액이 이겁니다. 근데 대출 금액이 요거에서 이 전체 평균보다가 큰 금액을 글꼴을 굵게 해주고 파란색 글꼴로 해주고
기울림을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같이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경우는 이제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세규칙. 그죠? 세규칙 오셔가지고 수식을 찍어요. 그죠? 자, 수식 찍고, 그 다음 여기 오셔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요 놈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조건부 서식은 반드시 여기서부터 여기가 영역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조건부 서식에서 세규칙, 수식. 그래서 요 놈을 비교를 하는데, 자, 여기 찍고요. 요 놈을 비교를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그 다음 행을 다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 놓으면 안 되고, F4번 두 번 눌러가지고, 열은 고정하고 4부터 시작해 가지고 행은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크거나 같다. 그죠?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라 그랬습니다. 에버리지. 크다.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평균보다 크다 그랬으니까요. 크다. AV ER AGE 에버리지 갈로 열고, 자, 전체 쭉 당기면 여기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은 고정을 시켜놨죠. 그죠?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첫 번째 요놈을 구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행을 열어서 다 비교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조건이 만약에 만족하면 갈로 닫아 주셔야 됩니다. 자, 서식에 가셔가지고 기울림 글꼴에다가 글꼴 색깔을 갖다가 파란색하고 확인,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부 서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 작업 1번과 기본 작업 3번을 하고 나면 계산 작업은 일단 넘어가시고요. 분석 작업 1번부터 합니다. 자, 분석 작업에 대한 문제도 보면 부분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문제를 보면은 업무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의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영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정을 합니다. 제목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에 가서 정렬해 간 다음에 여기 지금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업무 부서를 오름차순으로, 그죠? 업무 부서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줍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처럼 업무 부서들이 쭉쭉 이렇게 같이 정렬이 됐어요. 부분합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 바로 일단은 정렬입니다. 그죠? 정렬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서 이제 이 상태 그대로 두시고 부분합으로 옵니다. 부분합 와가지고, 자, 그룹화 항목은 좀 전에 쇼트했는, 그러니까 좀 전에 정렬을 했는 요게 이제 분할 항목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최대값을 구하는데 뭐에 대한 최대값이냐면은 기본급, 수당, 식대, 교통비입니다. 그럼 교통비는 이미 지켜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급, 수당, 식대, 교통비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값 대처 체크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확인. 자,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번에는 최소값을 구하는데, 자, 업무 부서는 그대로 두시고 최대를 최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건에 대한 기본급, 수당,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식대, 교통비는 그대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는 최대값을 구했고 지금은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두 번째 구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 대처 체크를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그죠?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그죠? 최소값에 대한 각각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뭘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분합의 녹색 표 스타일 보통 실을 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이게 영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그죠? 지정된 상태에서 지금 홈에 가면 여기에 표 서식이 나옵니다. 표 서식. 표 서식에서 여기 나오는 요거, 그죠? 녹색 표 스타일 7번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걸 딸깍 눌러주시면 요 전체 영역 지정되거든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부분합은 모든 작업이 끝날 때까지 영역을 절대 해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있는 이 윤곽을 지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데이터로 가서 부분합 바로 옆에 보면은 여기 그룹 해제라고 있거든요. 그룹 해제 요 부분에서, 잠깐만요. 그룹 해제 여기 부분에서, 왜 이렇지? 잠깐만요. 요 부분에서 개요지우기, 잠깐만, 그룹 해제에서 먼저 개요지우기 해주세요. 그죠? 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부분합을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순서가, 문제 순서는 지금 제일 뒤에 개요지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개요를 먼저 지우고 스타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다가 문제를 보시고 개요지우기가 있을 경우에는 개요를 먼저 지우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홈에 가셔가지고 여기 표 서식에 가서 스타일 다시 해주시면 요거는 스타일 들어갑니다. 그죠? 개요지기를 먼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분합은 4가지 조건에 대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 작업은 피벗 테이블인데, 자, 피벗 테이블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삽입에 가면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워크시트에 A22 하라 그랬으니까 A22 찍으시면 돼요. 그죠? 찍고 확인. 그죠? 자,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가 이제 요구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 직급은 필터로 안 했어요. 직급은 필터로 가고, 그 다음에 지점명은 행으로. 그죠? 그 다음에 부서명은 열로. 자, 부서 어디 갔노? 근무부서는 열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값세는 인센티브는 값으로, 그 다음에 총지급액도 값으로 가는데, 여기에 대한 이 값에서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거를 값필드 설정에 가서 평균으로 바꿔주고 확인.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찍고 값필드 설정에 가서 평균으로 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의 이제 그 값에 대한 평균을 구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는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필터 탭을 기본을 이용해서 급여 대장표에서 직급을 필터로, 지점명을 행으로, 근무부서를 열로, 그 다음에 처리할 값의 인센티브와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시오까지가 이제 작업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값. 자, 요 시그마 값 요거는 행으로 가라 했어요. 잡아가지고 요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시그마 값이 요 앞에 여기 가면 안 됩니다. 요 지점명 아래로 가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여러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딱 찍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셔가지고 요약 및 필터에 간 다음에 행우 총합계를 없애시고 여러 총합계는 그대로 두시면 돼요. 문제에서 여러 총합계를 두라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제시한 거는 좀 전에 했는 것처럼 직급은 필터로, 그죠? 그 다음에 근무는 열로, 그 다음에 뭐 지점명은 행으로, 그 다음에 값은 인센티브와 총 금액으로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요 위치만 해주시면 되고, 시그마 값도 이쪽으로 옮기라 했으니까 여기 거를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그죠? 이 문제가 지정한 거는 요까지이기 때문에 요까지만 해주시면 성공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나오죠. 그죠? 이 경우는 만약에 문제에서 혹시라도, 그죠?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하시오라고 하면은 요걸 찍어 주시면 여기 이름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요 부분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전에 했는 4가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분석 작업까지 끝났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는 처음에 이익률에 대한 계산인데요. 자, 이익률에 대한 계산은 순수익에다가 판매 금액을 나눠주면 이익률이 나와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일단은 양식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매크로를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개발 도구로 갑니다. 개발 도구로 가서 여기 삽입에 가면 양식 컨트롤러라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박스를 살짝 누릅니다. 이 박스를 이용하라 그랬거든요. 찍어요. 찍으면 이제 십자가 모양이 생깁니다. 그리고 위치는 문제에서 보면 B14에서 C15에다가 이 내용을 넣으라 했으니까 B14 요 정도에 가서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쭉 당기시면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마우스를 놓자마자 이 박스는 없어지고 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하라 했으면 이익률이라 그랬으니까 이익률이라고, 그죠? 자, 여기서 이익률도 마찬가지로 글자 한자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리을률입니다. 이익률, 그죠? 해주고 난 뒤에 이제 기록을 눌러줍니다. 그죠? 기록을 눌러주고 확인을 딱 누르면, 자, 여기 지금 매크로 기록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확인을 누른과 동시에 매크로 중지라고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매크로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꼴, 그죠? 순이익에다가 나누기 판매 금액을 해주면 이렇게 이익률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는 쭉 복사를 해주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요구하는 매크로입니다. 자, 그럼 끝났잖아요. 그죠? 끝났으면은 기록을 반드시 중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중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자, 제가 내용을 이거를 지워 보겠습니다.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요놈을 딸깍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익률 구해줘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그림이 글자가 이제 그죠? 글자가 글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누르신 다음에 찍고 이익률이라고 이를 바꿔주세요. 그죠? 그리고 바깥에 딸깍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가져가 보면은 손가락 모양 생기죠. 그죠? 그럼 이게 지금 매크로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에 대한 내용은, 자, 아까는 여기 양식 컨트롤러를 이용했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식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바로 그냥 매크로에서 매크로 기록 들어갑니다. 그죠? 자, 매크로 기록 들어가가지고 서식이라고 씁니다. 서식이라고 쓰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매크로 중지라는 말 나오죠. 지금부터 서식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서식이냐면은 날짜에 대한 서식인데, 날짜에 대한 서식에서 홈에 가보면 여기 날짜 서식에서 간단한 날짜 서식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자, 이걸 딸깍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자, 그럼 끝난 거예요. 끝났으니까 다시 개발 도구로 와서 반드시 기록을 중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기록을 중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삽입에 가서 여기 도형에 가서 얘가 요구하는, 그죠? 여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요 위치에다가 Alt 키 누르고 요렇게 그려줍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서식이라고 글자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매크로 지정에 가서 서식을 딸깍 눌러주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서식 설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여기 날짜가 지금 그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이 날짜를 임의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새 서식에 가서 날짜 서식을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죠? 바꿨는데 이거를 실행하면은 다시 돌아오죠. 그죠? 자, 그래서 매크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했던 내용을 기억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에 대한 내용도 해보겠습니다. 차트도 보면 문제가 1번 문제를 보면은 평균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고 행렬 전환을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그림 영역이고 이게 차트 영역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은 분명히 문제에서 보면은 데이터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어요. 딸깍 누르면 지금 현재 여기 데이터가 여기만 이렇게 반짝반짝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이놈을 쭉 당겨주면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여기가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평균까지 지금 데이터가 설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행렬을 전환하라 그랬으니까 행렬 전환을 딱 누르면 이름이 이쪽으로 오고 요놈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에서 요구하는 작업은 끝난 거예요. 그죠? 자, 끝났고 2번은 평균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기 선형으로 변경하고 선 너비는 4피트, 그 다음에 선 스타일은 완만하게 지정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기 평균을 요거를 딸깍 누르고요.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차트 계열 종류 변경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요 자리에서 이제 여기 평균을 요거를 표식이 있는 꺾기 선형으로 찍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보조축을 하라 그랬으면 여기 보조축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별도의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안 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꺾기 선형으로만 바뀌었죠. 그죠? 확인합니다. 그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놈을 여기서 다시 찍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서식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자, 선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를 4피트로 바꿔주시고요. 그죠? 4피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완만한 선을 딸깍 해주시면, 그죠? 완만한 선을 딸깍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2번에서 요구하는 내용 했고요. 그 다음 3번도 보면은 평균, 지금 얘가 평균이죠. 평균에다가 값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값을.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그죠? 레이블 추가를 딸깍 누르면 이렇게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레이블 서식을 들어가면 서식에서 요거 위치를 오른쪽에 있는 거를 위쪽으로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위쪽으로 갑니다. 자, 근데 지금 전체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해주겠습니다. 얘만 찍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서식에 갑니다. 그죠? 전체 다 선택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위쪽을 눌러주시면 전체가 위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도 이제 3번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범례, 요게 범례입니다. 범례를 위쪽으로 배치하라 그랬어요. 그죠? 위쪽으로. 그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딱딱 누르면 범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범례 누르고, 그죠?
위쪽, 그죠? 위쪽 누르면 위쪽으로 이동해요, 그죠? 그리고 얘 누르고,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여기 서식을 누르면 서식에서 도형 스타일을 바꿔주라 그랬거든요, 그죠? 자, 도형 스타일에 가서 여기서 요놈, 그죠? 자, 파란색 강조 5, 그죠? 파란색 강조 5 딱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도형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번,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여기 지금 데이터 값들이 보면은 20, 40, 60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걸 10단위로 바꿔주라 그랬습니다. 자, 요걸 클릭하고 난 뒤에 여기 그래프 모양을 누르면 자, 0에서 120까지 되어 있는데 기본이 20으로 되어 있는 거를 1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10으로. 그리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10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표시 형식도 일반이 아니고 숫자로 하라 그랬어요. 숫자로 해주고, 그 다음에 소수점 한 단위 넣어주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 0으로 되어 있는 거를 1자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딱 치시면 이런 식으로 소수점 뒤에 0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5번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차트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면 얘를 찍으면 여기 다 메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얘도 마찬가지 찍으면 여기 메뉴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여기 계열도 딱 찍고 나는데 모르겠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계열 서식에 들어가면 내용도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차트가 요구하는 것들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스톱워치를 왜 작동을 시켰냐면, 자, 기본적으로 1번을 빼놓고요. 1번을 빼놓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도 했는데도 보면 기본 작업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 분석 작업 2, 그 다음에 매크로, 그 다음에 차트까지 하는데 2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면 이 내용을 20분 이내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20분 이내에 이게 다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 작업으로 갑니다. 그죠? 자, 계산 작업으로 가가지고 계산 작업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 작업 1번은 문제가 뭐냐면 회원입니다. 회원 아이디가 이겁니다. 그죠? 회원 아이디가 이건데 동일한 아이디가 2개 이상이면, 자, 예를 들면 TS12, TS12 있죠? 요게 만약에 2개 이상이면은 우수 회원. 그죠? 그 다음에 2개 이하이면은 일반 회원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사용하라 그랬는 게 뭘 사용하라 그랬냐면은 if와 count if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자, 근데 만약에 count if부터 먼저 해보면 COU count if 합니다. count if 해가지고 fs 한 다음에 자, 얘를 땡겼어요. 그죠? 땡긴 다음에 좀 이따 이거 복사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걸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죠?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요놈하고 같은 게 몇 개냐 그랬어요. 2개죠. 그죠?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하니까 한 개, 2개 나왔죠. 예. 이거 나오는 것처럼 RB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UO는 UO 2개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가 나오는데 이 개수를 구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개수가 만약에 2개가 넘으면은 우수 회원. 그렇지 않으면 일반 회원을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경우는 이제 지금처럼 여기다가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if, 그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COU, count if, 더블 클릭.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fs 치고 들어가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원 중에, 자, 조금 있다가 이것도 구해야 되고, 이것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또 써야 되니까 F4번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이 뭐냐? 요놈과 같은 게 몇 개냐? 2개 나왔죠. 그죠? 2개 나왔습니다. 그럼 2개까지 나왔는 거는 결과가 나온 거고요. 다시 이제 확인하지 마시고 if로 가셔가지고, 자, 만약에 count if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ID 중에 이 ID와 맞는 개수가 몇 개냐? 그죠? 자, 그래야 되는데 몇 개가 나왔는데 만약에 크거나 같다 2개 이상이면, 그죠? 크거나 같다 2개 이상이면 밑에 내려가서 우수 회원, 그죠? 탭 치고 내려가서,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우수 회원 나오고 나머지는 복사를 쭉 해주시면 개수에 따라 가지고 일반 회원이 되기도 하고 우수 회원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if와 count if를 이용을 해서 이런 형식으로도 우리가 정답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출발 일자를 이용을 해서 요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요일을 구하는데 어떤 함수를 쓰냐면은 추주하고 위크데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자, 일요일일 경우에는
1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일요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위크데이는 우리가 자 위크데이를 들어가 보면 자 얘를 찍었어요. 그리고 컴마를 딱 찍어 보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옵션이 1일 경우에는 일요일이 1이 되고 토요일이 7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7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1이 되기 위해서 옵션 1을 줘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choose ch 추주문을 이용을 해서 그죠? 그다음에 weekday. 자, weekday w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choose 갈로 열고 weekday 갈로 열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fx를 가서 날짜 찍었습니다. 그리고 탭 치고 나서 리턴 타입은 1을 해줘야 되지 일요일인 경우에 1이라는 숫자가 돌아오죠. 그죠? 그리고 토요일일 때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숫자에 따라서 다시 이제 추주로 갑니다. 추주로 가서 만약에 돌아오는 숫자가 1인 경우에는 일요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일요일. 그죠? 자, 그 다음에 2인 경우에는 월요일. 그죠? 그 다음에 3인 경우에는 수요일. 그죠? 그 다음에 4인 경우에는 목요일. 그죠? 그 다음에 5인 경우에는 금요일. 그죠? 6인 경우에는 토요일. 그죠? 아, 7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하나 빠졌네요. 화가 없네. 화요일. 그죠? 그 다음에 수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7이 토요일이 돼야 되거든요. 토요일. 그죠? 자, 이게 일이 제일 많아요. 1 탭. 자, 탭을 누르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쌍따옴표가 생깁니다. 그죠? 생기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요일이 결정되는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위크데이는 여기 옵션을 1을 주면은 일요일이면은 1이라는 숫자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월요일이면은 2라는 숫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면은 7이라는 숫자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돌아와서 돌아오는 값에 따라 가지고 추주에 의해서 만약에 돌아오는 값이 3이면 결국은 여기 지금 화요일을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추주는 1일 때는 일요일, 2일 때는 월요일, 3일 때는 화요일 이거 되기 때문에 이 원칙대로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할 것도 없는 게 기말고사 점수가 90점 이상이고, 중간고사가 90점 이상이고 기말고사가 90점 이상인 학생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학생의 수를 구하는데 여기서 sum ifs, average ifs, count ifs 중에 알맞은 함수를 골라서 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학생의 수를 구하는 건데 sum 합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average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숫자를 구하는 거는 결국은 count ifs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equal COU, 그죠? count ifs, 그죠? 해가지고 fs 한 다음에, 자, count if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해서 중에 탭 치고 내려가서 크거나 같다 90. 그리고 탭을 딱 치면 쌍따옴표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리고 또 기말고사에서 또 쭉 당겼습니다. 탭 치고 내려가서 크거나 같다 90. 그죠? 또 탭 칩니다. 쌍따옴표 생겼어요. 만약에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한 개수가 몇 개냐? 2개라고 나왔습니다. 2개. 그죠? 2개라고 나왔는데 이 뒤에다가 명을 넣어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엔드 기호를 치고 쌍따옴표 명 쓰고 쌍따옴표. 그죠? 엔터. 이렇게 하면은 이명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성적 우수 장학생은 결국은 이 학생들 중에 2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count ifs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에 count ifs가 아니고요, sum ifs라 그러면은 만약에 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그죠? 이걸 만족한 학생들의 뭐 합을 구하라 이랬다 그러면 이제 sum if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건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count if니까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전월 매출액 차이라고 그랬는데 이 전월 매출액에서 세 번째 큰 값과 마지막으로 두 번째 작은 값의 차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라지와 스몰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세 번째 큰 값을 구하려면 일단 라지부터 구해야 되죠. 그죠? 자, equal. 그죠? LA. 자, 라지입니다. 라지, equal LA. 라지 더블 클릭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fs 눌러가지고, 자, 여기서 전월 매출액인 요 데이터들 중에, 그죠? 데이터들 중에 탭 치고 내려가서 몇 번째 값? 세 번째 값
지금 뭐냐 이거야. 그럼 세 번째 값이 4200이야. 자, 여기서 보면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한 세 번째 되겠죠. 그죠? 세 번째 값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가서 빼기. SMALL, small. 그죠? small. 그리고 난 이제 다시 small도 땡겼습니다. 땡기고, 컴마. 두 번째 작은 값. 그러면은 2가 되겠죠. 그죠? 2. 그죠? 2 찍으시고, 갈로 닫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세 번째 큰 값, 두 번째 작은 값에 차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끝났어요. 엔터 치면 이렇게, 그죠? 세 번째 큰 값과 두 번째 작은 값에 차를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라지와 스몰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보면은 자, 기준표가 있습니다. 서울 T, 서울 S, 경기 T, 경기 S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경기 T, 서울 T 이래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지점명은 지점명대로 되어 있고, 제품 코드는 제품 코드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되어 있는데 제품 코드의 가장 뒤에 있는 이 글자를 읽어 드려 가지고 여기 경기 S, 서울 T, 경기 S, 서울 S, 서울 T, 경기 T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판매 금액을 구하는데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요거에 맞는 판매가와 그 판매가에 대한 판매 수량의 금액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일단은 지금 판매 수량을 먼저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꼴 하고 난 뒤에, 자, 이꼴 하고 난 뒤에 얘를 찍었어요. 그죠? 그리고 곱하기, 그죠? 곱하기 해주고, 바로 이제 H 룩업이 들어갑니다. H. 그죠? 자, H 룩업이 들어간 다음에, 자, FX 들어갔습니다. 자, H 룩업 상태에서 경기 요놈, 그죠? 경기 요놈, 그죠? 그 다음에 엔드 기호 치고요. 그죠? 엔드 기호 치고, RIGHT, 그죠? 그리고 갈로 열고, 여기 있는 제품 코드 찍고, 컴마 1까지 치면, 그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S를 읽어오고, 앞에는 여기 있는 요 글자를 읽어왔으니까 경기 S가 되죠. 그죠? 자, 지금 제가 H 룩업 안에 들어와서 했을 때는, 라이트라는 글자를 직접 써줬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요것도 직접 해줬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꼴 예 곱하기, 그죠? H 룩업 쳤습니다. 바로 얘 찍었어요. 그죠? 얘 찍고 그 다음에 엔드 기호 눌렀습니다. 누른 다음에 이제 RI를 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함수가 나옵니다. 라이트 치고요. 그 다음에 얘 찍었어요. 찍고 컴마 1은 뭐냐면 가장 우측에 있는 글자 한자 읽어오겠단 말이죠. 그죠?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수작업 해주셔도 돼요. 그러고 난 뒤에,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여기 H 룩업에서 FS를 딱 들어가면, 자, 이미 경기 S라는 글자를 읽어왔잖아요. 자, 그러면 테이블은 어디에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테이블이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좀 이따가 요거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F4번으로. 그죠? 고정시키고. 자, 이 테이블에서 몇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값을 찾아온다. 3. 왜냐하면 판매가하고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탭 치고 내려가서 데이터가 정확하다, 안 하다? 정확하다, 제로.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확인을 딱 눌러주시면 곱한 값이 나옵니다. 자, 나머지는 복사를 쭉 해주시면, 그죠? 해주시면 이렇게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먼저 곱하고 해도 되고요. 자, 먼저 곱하고 해도 되고, 여기서 할게요. 먼저 곱하고 해도 되고, 일단은 H 룩업으로, 그죠? H 룩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얘 찍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엔드 기호 하고요. 그 다음에 RI, 라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얘 찍고 컴마 1 했어요. 갈로 닫았습니다. 그러면은 경기에다가, 그죠? 요 글자 제일 뒤에 있는 S를 합친 것까지가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죠? 해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H 룩업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FX 눌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했죠? 만약에 이 테이블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다. 그죠? 여기 있다. 그리고 F4번 고정. 여기서 몇 번째 값을 구한다? 세 번째 값 3. 그죠? 그리고 정확하다 안 하다? 제로.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구하고요.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마지막으로 곱하기 얘를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도 결과물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옆에하고 똑같죠? 그죠?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5개 함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 작업 2, 기본 작업 3,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 2, 매크로, 차트까지 하는데 거의 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리고 계산 작업을 설명해 주는데 한 15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죠. 총 40분 시험 중에 아직도 이게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시험을 칠 때, 저장을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자기 수험 번호에다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수험 번호가 1, 2, 3, 4, 5, 6, 7, 8, 9예요. 그죠? 8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이름이 예를 들면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하고 난 뒤에 여기 전송 버튼이 있으면 전송 버튼 딱 눌러주시면 전송 가요. 근데 아직도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뭘 하냐면은 기본 작업 1번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데이터 입력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난 뒤에 최대한 한 1분 정도 남아있으면 저장 버튼 다시 눌러주고 여기 전송 버튼 눌러요. 그러면은 총 데이터 입력 작업 5점 중에 3점이라도 맞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아니면 5점 다 맞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순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작업 1, 기본 작업 3, 분석 작업 1, 분석 작업 2, 매크로, 차트, 그 다음에 계산 작업에 가서 5개를 다 하는데 5개 중에 한 3개는 알겠는데 2개는 잘 모르겠어. 또는 4개는 잘 알겠는데 1개는 잘 모르겠어. 1개는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남은 시간에 차라리 기본 작업 1번에 가가지고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저장 버튼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요거 그죠? 여기 전송 버튼이 있으면 전송을 눌러주면 앞에 있는 감독관 화면에 전송되어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본인 시험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 상식기출문제 2회를 설명을 하면서 풀어보는데도 36분이 걸렸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숙달이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죠? 처음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계속 반복 학습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식기출 문제 2번에 대한 내용은 뭐 함수든 뭐든지 간에 돌려보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